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를 만나니까 기분 좋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 좋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이면서 또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또 전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제 사회복지 상담 실무 그 두 번째 사례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론 2강, 그 다음에 실무 적용 2강으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구성했는데요. 실무 적용, 사례 적용 첫 번째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인 노인 대상에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욕구 사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최종적인 욕구 사정 총평을 작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잠깐 어떻게 보면 맛만 본 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아동센터이든 아니면 사회복지 복지관이든 또 노인 대상이든 장애인 대상이든 여성 대상이든 다문화 대상이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사례 회의나 이런 기록지는 잘 작성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폼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욕구 사정 기록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계획이나 개입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욕구 사정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훨씬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사례 적용 두 번째로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를 우리가 그 기법을 활용해서 하되 특별히 질문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2강 강의에서 사회복지 상담의 기술 여러 측면에서 기술들, 개인 대상, 그 다음 가족 대상, 그리고 일반 기술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때 가족 대상 기술 중에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질문 기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면 2강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또 이 4강 강의를 들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한번 우리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김인수 씨와 디스레이저 이 부부의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라는 부분의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례에 대한 개요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 대상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어르신에 관련된 기초 정보 수집한 거 기억나시나요? 개인적인 기초 정보도 있었지만 그 가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정보도 있었습니다. 제가 1강 강의에서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했을 때 일반 상담 우리가 같으면 그 클라이언트 개인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도 괜찮죠. 개인의 정신분석 상담 같으면 그 개인의 깊이 있는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사회복지 상담은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그 환경을 파악하는 측면, 그리고 또 가족을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봤을 때는 그 가족을 둘러싼 더 큰 체계인 지역사회나 그 다음에 다른 국가, 사회까지도 우리가 큰 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그 가족의 가족 내의 역동도 있다는 거고요. 그 가족의 역동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다양한 기술인 질문
기법, 질문 기술을 적용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차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번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본 원리를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그 과정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우러 다니죠. 초급, 중급, 고급해서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현장에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는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본 원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병리적인 것을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가족이 갖고 있는 병리적인 문제를 막 파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막 파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문제 원인보다는 뭐에 집중을 한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가족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한 명의 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가족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 조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은 물론 증상까지도 발견해서 치료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증상도 필요하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증상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상보다는 무엇을 더 본다고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강점과 그리고 주변의 어떤 자원들이 있죠. 내 외적인 자원과 강점을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탈이론적, 비규범적, 내담자인 클라이언트의 견해까지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탈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론을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탈피라는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규범적이다 라고 하는 용어도 규범을 벗어나는 거다. 그죠? 규범이 아니다, 아닐 비자를 쓰는 겁니다. 규범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이론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소한 그 견해까지도 다 존중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런 클라이언트의 견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가족은 그 문제 상황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뭐죠, 여러분? 바로 항상성입니다. 가족이 지금 현재의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부정적임에도 가족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 가족의 항상성은 밖에서 외부에서 깨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사례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 가족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